인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경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맥하고 동맥이라고 그랬어요. 인맥은 음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동맥은 양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가장 효과가 많은 위치입니다. 특히 이제 뜸법에 있어서는 배와 복부, 등 쪽과 배 쪽에 있는 한 중앙혈은 인맥과 동맥이 가장 중요한 경혈입니다. 모혈이 가장 많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등 쪽에 있는 유혈들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잘만 쓰면. 근데 이제 경혈 반응이 없을 때, 특별히 척추상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는 동맥을 쓰지 않고 그냥 옆에 유혈을 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동맥을 이렇게 만져보고 느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인맥은 좀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곡골부터, 원래 회음부터 시작하지만은 회음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곡골부터 해서 이제 여기 승장까지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이 라인으로 쭉, 한번 가상의 선을 한번 쭉 그어보시면은 반듯하죠. 곡골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어제 이제 무국부양뜸을 말씀드리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곡골은 치골을 만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항상. 빼고요. 예. 치골을 만지고, 여기가 이제 5등분이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약간 밑에가 3등분이, 약간 길면서 3등분이 되고, 요 사이가 중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곡골이 되고요. 곡골, 중극, 관원, 요 사이가 이제 성문이 되겠죠. 성문이 되고, 여기 이제 관원이고 기회잖아요. 요 사이가 이제 음교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조금, 가능하면 라인이 보이는 선상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요 라인이 좀 보이잖아요. 그 라인 위에다가 떠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가 곡골, 중극, 관원, 성문, 기해, 음교가 됩니다. 이렇게. 곡골이 치골이 네. 올라온 부분에 쑥 들어간 부분입니다. 항상 모든 경혈은 뼈 위가 아니라 경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계라 하면 뼈 위가 아니라 살 쪽에 가깝죠. 거기를 이제 항상 잡으시고, 요 중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소변과 관련된 질환에서 많이 쓰고, 방광의 모혈이라고 그랬죠. 요 관원과 기현이 이제 우리 무국부양뜸에서 하초를 단련시켜 줄 수 있는, 하초의 길을 부활될 수 있는 자리고요. 요 성문은 여성 질환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임신과 관련돼서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이 자리를 쓴다고 그랬죠. 여자들 잡을 때 이제 좀 덧붙여서 잡아보면은, 요 옆에가 이제 수도라고 그랬죠. 여기 수도. 조경면 위경 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라인이. 수도고, 그리고 요 옆쪽으로는 이제 경혈 반응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기의 옆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난소의 어떤 기운이 가장 잘 만져지는 자리입니다. 난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데를 누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그런 때도 이렇게 살살 만져보면 경결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어 있는 것이. 그러면 요 자리에다 기의 옆쪽으로 해서 여기를 대거라고 생각하고 잡습니다. 예. 이렇게 잡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죠. 예쁘게. 여자의 불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다이아몬드. 하초를 가장 좋게 해주는 그런 혈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가장 심할 때. 보통일 때는 이것만 해도 효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생식기 쪽에 두 개가 빠지고, 예, 여자는 이걸 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음교는 이걸 빼고 이렇게 이제 중국 수도와 음교가 됐을 때 또 많은 조합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자의 이제 난수의 문제가 조금 있을 때 생리가 좀 안 좋다거나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건 없지만은 손발이 많이 차갑다거나 그런 경우에 신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음교를 잡는 경우가 있고, 더불어서 요 안쪽에 이제 삼음교라고 세 개의 음경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레올루스라고 이제 꼭 내과첨이죠. 제일 높아져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대개는 3寸 정도가 됩니다. 손가락 4개 정도를 하는데, 요 뼈를 마진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좀 이제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기 누르면 아픕니다, 상당히. 유달리 이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뜸을 떠주면 됩니다. 여기는 신골이, 이 라인이 없구나. 그죠? 예, 요 라인이, 요 라인요. 이건 조경명 위경 라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가운데. 예, 저곡지에서 가운데에서, 예, 쭉 따라 내려간 조경명 위경 라인입니다. 이 배꼽이 이제 신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신골과 여기, 연골이 만져지는 자리, 여기가 중정이라고 그랬죠. 만나는 요 자리가. 중정의 가운데가 중안이라고 하면, 예, 중안과 요 신골의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완이라고 그랬죠. 하완과 신골의 가운데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요 하완과 요 중안의 사이가 예, 여기가 아니 저기 건리입니다. 건리. 예. 상은 중 위에 있겠죠. 중안 위에. 예. 그리고 요 중안과 예, 중정 이게 중정 기골의 가운데가 거골입니다. 거골. 그죠? 거골과 중안의 가운데가 상완이죠. 중안 위쪽이니까. 그리고 거골과 요 중정의 가운데가 구미입니다. 구미. 예. 그 중에서 이 중안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요 수분도 그 12지장 쪽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요 양쪽 옆과 요 옆이 활용문이거든요. 여기가 활용문이라고 그럽니다. 요 자리와 함께 좀 많이 써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초 부분에 어떤 부종이 있다든지 또 간경화 같은 것에 의한 어떤 그 복수가 좀 차 있다든지 할 때 수분을 좀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 옆에 배꼽 옆쪽으로는 같은 라인에 천추가 있어요. 천추가 대장의 모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대장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서 있을 때는 요 라인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모혈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 요 수분 정도 위치에서 대장이 좀 지나갈 것입니다. 약간 위쪽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장 문제 있을 때는 천추에다가 넣으면 예, 대장의 모혈이 천추입니다. 그래서 만성 설사, 장 쪽에서 특히 이제 뭐 그 잘 치료가 안 되는 병 중에서 크론스 디지즈나 얼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라는 게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은 만성 설사가 좀 특징적이거든요. 간혹 혈변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 잡는 부분이 천추가 들어갑니다. 만성 대장의 질환을 치료한다 할 때, 그리고 만성 설사를 치료할 때도 요 천추에다 치료하는 경향이 있고, 요 뒤로 맞으면은 요게 신유가 됩니다. 똑같은 라인의 등 쪽에. 그래서 양과 음을 같이 치료한다 할 때 신유와 요 그 천추를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맞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치료하면 또 허리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허리의 문제는 허리 척추 기립기대 문제가 있다면 이쪽 백 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육에. 배를 편하게 좀 허리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침 놓습니다. 꼭. 루틴으로 침 놓는 자리입니다. 천추는. 여기가 중심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뜸은 안 뜨더라도 깊이는 어느 정도 넣어야 돼? 깊이 그렇게 안 늡니다. 그냥 서 있을 정도 늡니다. 살이 찐 사람은 근육까지 좀 되게 들어가죠. 근육까지는 좀 들어가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도 깊이가 어느 정도 한 1cm. 그러니까 근육이 들어가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살찐 사람들은 페트가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긴층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죠. 얇은 사람들은 페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뭐 한 0.5cm만 넣어도 근육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살찔 정도에 따라서 좀 달리게 예, 항상 그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이제 중정이죠. 그리고 요 옆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활용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경명 위경에. 제가 위경도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중안 옆쪽으로 양문이 있습니다. 이건 좌양문이고 여기는 우양문이죠. 복부는 좌우가 똑같지를 않습니다. 장기의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측하고 우측이 차지하는 의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좌측은 췌장 쪽이죠. 췌장에 이제 꼬리 있는 부분, 중간부터 꼬리 있는 부분에 가까이 있죠. 췌장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주시죠. 뭐. 잘 안 지워져서. 녹화를 위해서. 저기 다른 잠깐만 잘 지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으로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가 이제 간이 있는 자리거든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요 늑골 밑으로 간이 나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늑골구를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 하나만큼 나왔냐, 두 개만큼 나왔냐, 세 개만큼 커졌냐, 뭐 요거에 따라서 원핑거냐, 투핑거냐, 쓰리핑거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되게 정상적인 사람은 요 늑골 밑으로 잘 간이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요 늑골 안쪽으로 다 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쭉 싸져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싸져 있습니다. 여기가. 예. 네, 좀 많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담낭이 원래 이제 이렇게 간이 있으면은 간을 이렇게 제껴 보면은 간 밑에 이제 붙어 있어요, 담낭이.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음식을 먹을 때하고 이제 먹지 않을 때하고 좀 다르죠. 일단 먹을 때면 이게 수축을 하면서 일을 이제 하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이제 일한 게 음식을 먹을 때나 쉴 때는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저장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적게 하고 있을 때 좀 다르게 있죠. 여기서 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양문이 담 쪽에 영향을 주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위는 여기서 이제 식도가 이런 식으로 가서 식도도 이제 위도 음식을 먹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많이 있겠죠. 12지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췌장이 이쪽에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췌장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췌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담에서 나온 거, 여기에 간에서 나온 어떤 담관들이 합쳐져 가지고 요 뒤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쪽으로 담이 합쳐지겠죠. 여기도. 따지보면 여기가 이제 췌장 요 꼬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슐린 같은 거나 뭐 그런 호르몬들이 있죠. 분비가 되겠죠. 췌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아픕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가 위에 유문부 있는 쪽, 가장 염증이 잘 생기고 교양이 잘 생기는 쪽이거든요.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누르면 또 아픕니다. 그리고 담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담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이쪽을 누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간은 이제 이쪽으로 여기가 불룡이라고 한 자리가 있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거궐이거든요. 예? 중정 사이 거궐이죠. 거궐 옆쪽으로 가면은 요 조경미 유경 라인에 불룡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좌불룡이죠. 이것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젖꼭지 라인으로 쭉 내려와서 불룡 옆으로 여기 기문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문. 여기 이제 되게 갈비뼈 사이를 합니다. 기문 간경에 있는 자리죠. 우기문, 좌기문도 있고. 근데 요 기문이란 자리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간 바로 위에 있는 자리죠. 근데 보통의 간의 문제는 간 자체 문제보다는 요 소설의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담 쪽에, 담관 쪽에 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양문을 쓰는 게 좀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쓰고 여기 빼고 요 거궐하고 중원하고 요 양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거궐하고 중원하고 좌양문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기문은 지금 거골하고 젖가슴 고기. 그렇죠. 요 거골 라인으로 갑니다. 거골 라인으로 가서 젖가슴 젖꼭지 쭉 내려오는데 갈비뼈 사이입니다. 여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이건 똑같은 라인일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유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6번째 늑간이든지 7번째 늑간이든지 그러는데 중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거골은 아까 어떤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거골이 심장과 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거골은 심장의 문제일 때도 쓰지만은 소화기 쪽의 문제일 때도 쓴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요 횡격막과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식도가 이제 올라갈 텐데, 예. 위기의 역상을 막아주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미식거리지 않게 하고 하는데 좀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젖꼭지 사이가 보면 이제 이게 대부분 요 가운데가 쑥 들어갑니다. 대개는 누르면 이제 아픈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요 자리가 전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에 경혈들이 있어요. 다 뭐 옥당이 있고 뭐 그 화계가 있고 뭐 선기가 있고 천돌이 있고 옥당, 선기, 화계, 천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자리는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거의 전중을 쓰면 되고 요 자리는 혹시 이제 기형이 있다든지 뭔가 어떤 이상한 게 있다든지 할 때 이제 뜸을 뜰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다를 때는 별로 안 씁니다. 여기 천돌은 여기 흉골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 딱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여기에서 이 자리가 이제 천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흉병이 있어요. 여기가 흉골이 이제 뼈가 쭉 있고 여기 이제 만나는 흉병이 이렇게 있거든요. 흉병 한가운데가 가끔씩 도드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메뇨브리움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가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에도 뜸을 뜰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보면 호흡을 오랫동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폐가 예. 문제가 있는 사람. 그죠. 폐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못하든지 또는 폐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 호흡이 좀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돋아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기 이제 뜸을 뜨기도 합니다. 뜨면 가라앉나요?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숨이. 그러니까 뼈가 다시 가라앉지만 뜨면. 예,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오랫동안 이렇게 안쪽에 있던 그 조직의 변화에서 이렇게 뼈를 밀어내는 건데, 변화가 좀 와 있는 건데, 뜸 뜨면 역으로 좀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쭉 따라 올라오면은 여기가 염천이 있습니다, 염천. 뚫면 염천입니다. 여기는 침을 이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깊숙하게. 그 옆쪽으로, 양쪽 옆쪽으로 이제 침 놓기도 하고, 좀 상념, 요 턱하고 여기하고 사이 쪽에도 한번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냥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염천을 놓을 때, 침을 놓고 나면 이제 목소리가 좀 편해진다든지, 혀 움직임이 좀 편해진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혀 뿌리까지 갑니다. 여기도 깊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혀 닿기 전까지. 예. 혀 찔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냥.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승장이 되죠. 여기 쑥 들어간 부분. 여기가 승장이 됩니다. 여기도 침을 찔릴 때 이렇게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좀 찌르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창이고요. 이 입꼬리 끝나는 부분에서 지창과 함께 승장을 같이 찌르고 합곡을 같이 찌르고 하면 태충, 합곡, 지창, 승장 찌르면은 입에 윤기가 좀 잘 돌고 입에 교양이 있을 때, 입안이 많이 아플 때, 이런 때 이제 조금 잘 가라앉습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이제 인맥이죠. 쭉 올라와서 인맥. 그리고 이제 동맥이 유효집니다. 여기가 입술 보면은 요 위에 그 이어진 조그마한 선이 하나 있죠. 여기에 프레놀럼이 있는데 요 밑에가 이제 은교고요. 그 다음에 요 위가 이제 태단이고 입술 위가, 그리고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수구라고 하죠. 인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위가 코끝이 소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눈썹 사이 여기는 동맥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인당입니다. 인당 여기 위쪽, 약간 위쪽에서 여기 상인당이라고 그랬죠. 요 밑으로 침을 잘 찌릅니다. 여기는 아래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찌르면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이 있죠. 이제 여기 전발재 있는 부분이고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그 바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상성이 있습니다. 상성은 요 가운데 잘 보고 이 부분에 조금 전발재 올라가서 이 자리에 이제 뜸을 뜬다든지 하면 이 기운이 코끝까지 잘 전달되고 코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비염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요거에 뜸을 뜨면은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가 뻥 뚫렸더라고. 여기 뜨자마자 한두 번만 떠도 이렇게 쭉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해부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 뜸 뜬다고 여기가 시원해지겠습니까? 요 안에 뭐 뼈도 있고 막, 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뜸을 뜨면 좀 시원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 위쪽은 이제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까?
이제 머리는 백회는 어제 한번 잡아봤었죠. 일단 백회를 한번 잡아보고, 백회를 이제 여기는 그 가운데 라인, 코끝 라인을 잘 보고 나서 요 이제 귀와 만나는 선이라고 그랬었었죠. 네.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옮겼네, 옆으로 옮겨갔네. 요 백회를 잡고 이제 여기 상성 있는 부분에서 이제 사이를 보면 여기가 전정과 신회가 있죠. 전정과 신회 가운데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정과 신회 3등분당에서 보면은 상성까지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쏙 들어갔네. 여기도 머리가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이 여기가 좀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백회 있는 데도 좀 따뜻하고 열나는 듯한 느낌들. 여기 이제 같이 뜸을 떠주면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뒤쪽 자리는 별로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별로 많이 써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뒤로 돌아볼까요? 예. 뒤쪽으로 돌아봅시다. 예. 여기 이제 풀로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옥시피탈 프로튜버런스라고 요 그 뒤쪽 뼈에 이제 폴톡 융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두 융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뼈가 이제 딱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풍부입니다. 예. 풍부는 그 머리뼈하고 첫 번째 경주 사이가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 경주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쑥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아문입니다. 아문은 두 번째 경추하고 세 번째 경추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아문 옆쪽으로 천주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요 후발제가 요 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문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천주를 찾기가 쉬운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테이핑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옆쪽에다 이제 붙여야 됩니다. 천주에 가깝게.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는 경혈이 쭉 없어요. 여기는 만져서 그 레벨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를 잡는다든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 할 때 이렇게 탁 뒤로 제껴보면 좀 접히는 부분이 많이 주름이 잡히는 부분이 네 번째 경주, 다섯 번째 경주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4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요 정천을 잡을 때 이 주름 근처에서 잡아요. 그냥 목에 있는 주름. 아니면 주름도 안 잡히면 그냥 한 가운데 그쯤에서 이제 대충 찌르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 피내침 찌를 때. 뭐 머리가 아프다던가 예, 어떤 긴장형 두통이 있을 때, 긴장 예.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아프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피내침을 바로 옆쪽으로 찌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천류 있는데 하나 찌르고 또 이렇게 고개 돌릴 때 불편하다 그러면 이쪽에 그 고건 뭐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견갑 거근이 나와가지고 붙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 피내침을 하기도 하고 어깨가 좀 많이 아픈 부분들은 여기에 극하근 천종이라고 하는 자리 이런 데 누르면 좀 아픕니다. 이런 자리에 피내침 놓기도 하고 그러면 머리가 좀 많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경추가 밑에가 이제 대추잖아요. 대추는 되게 일곱 번째 경추까지는 되게 고개를 돌리면 움직여집니다. 한번 좌우로 돌려보세요. 고개 좌우로, 예. 뼈가 움직여지고 흉추는 고개 돌린 것과 상관없이 안 움직여지죠. 흉추는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그리고 경추는 붙어 있는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추는 좀 자유로우니까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흉추는 움직임이 없죠. 그것 가지고 나누기도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도드라져 있는 뼈 바로 밑에를 대개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6번 경추가 좀 도드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번 경추가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7번 경추 밑에가 대추죠. 그 사이에 이제 도도나 이런 것들은 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간격이 좀 상당히 좁거든요, 여기는. 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이가. 도도가 있고, 비고 여기가 이제 신주가 됩니다. 폐유 옆에.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고, 여기에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신도가 되죠. 예.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렇게 숙이면은 요 인터스피노스 리가멘트가 있어요. 이게 요
그 돌기와 돌기 사이에 있는 리가멘트가 이렇게 그 긴장되면서 요 사이가 안 만져집니다. 잘 팽팽해지니까. 근데 뒤로 제낀다든지 엎드린다든지 하면 요 사이가 잘 만져집니다. 긴장이 좀 이완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안 만져지면은 엎드려 가지고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만져집니다. 이 사이사이들이. 예, 예. 신주고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 이름이. 5번째 밑에가 이제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잡았던 것처럼 요 그 견갑 하각 있죠. 하각에 약간 요 근처에서 위쪽 이 정도가 이제 지향이 되죠. 요 사이가 영대가 되고 여기가 신도가 되고 거기는 없죠. 여기가 신주가 됩니다. 신도 옆쪽으로는 심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향 옆쪽으로는 격유가 있습니다. 예. 요 지향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과 양이 그 만나는 자리죠. 양이 다다르는 자리. 음이 다다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양이 다다르는 자리라고 해서 여기가 어떤 증상 때 여기 지향이 이제 심통이 있을 때 심통 이런 데 누르면 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도 이렇게 누르면 좀 아픕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 이제 이렇게 뭐 오방뜸을 뜨기도 하고요. 5개. 격유랑 같이 소화기 쪽에 문제 있어서 깡말라서 뭐 그 피를 잘 못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도 여기도 이제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살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곡이 좀 있습니다. 견갑골이 끝나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엎드려 보실까요, 이제? 네. 팔을 앞으로 좀 하시고요. 예. 여기가 12번째 늑골이라고 그랬죠. 12번째 늑골에서 약간 약간 이쪽을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그 극간 사이가 여기가 명문이 됩니다. 명문. 명문 양 옆쪽으로 이제 신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7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이제 만나볼 수가 있어요. 7번, 8번, 9번. 9번 옆에가 이제 간유가 있고요. 10번 옆에가 이제 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담. 그리고 11번 옆에가 비유가 있고요. 12번 옆에가 위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1번 요 옆에는 이제 1번과 2번 사이에 그 옆에는 삼초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가 명문이고 그 옆에 이제 신유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요 능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가운데에서 여기는 이제 조금 가장 올라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올라와 있는 쪽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양관을 잡을 때는 옆에 장골등을 만져봐야죠. 장골등을 잡고 요 장골등 약간 아래쪽이 이제 요양관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밑에 그 15추하고 여기가 요양관이 되고 요 밑에가 이제 17추가 됩니다. 여기가 허리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신유하고 요양관을 기본으로 많이 잡죠. 이렇게 5개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잡는 형태고요. 이쪽은 4번이나 이것은 굉장히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제일 잘 생기는 자리입니다. 요 디스크가 여기 제일 많이 잘 생깁니다. 여기가 문제 있으면 아래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으면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무릎이 또 많이 아픕니다. 여기다 이제 침을 좀 깊게 찔러서 보면 그 무릎의 통증이 좀 싹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이 문제가 돼서 무릎이 안 좋은 경우에 쭉쭉 내려와서 이쪽은 이제 선골이 있고 요유는 이제 이쪽 끝에 만져보면은 꼬리뼈 위쪽에 좀 그 선골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유가 만져집니다. 장강은 항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요 항문하고 요유 사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찝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꼬리뼈를 만져가지고 그 꼬리뼈가 끝나는 부분이 장강이거든요.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꼬리뼈 끝을 보고 침을 놓을 때 이제 꼬리뼈 바로 밑으로 침을 집어내야 됩니다. 디스크가 있을 때는 요유관과 그 다음에 아까 요렇게. 요양관, 예. 요양관과 예, 요 침도 놓고 뜸도 뜨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뜸 뜨는 자리고 침은 이제 꼭 요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가 정확한 그 극간이라면 침은 오른쪽으로 절였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이 절였다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찌르 넣습니다. 약간 중앙과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을 찌르고 싶으면 아니, 왼쪽을 찌르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약간 위쪽으로 하면 깊이 들어갑니다. 침이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찌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찌르면 좀 불편하거든요. 반대로 가서 찌르면 또 가운데 약간 위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돌아 같은 거 돌냐? 돌지 않나? 옆쪽 찌를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설사 뚫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쪽은 신경을 안 건들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척수가 딱 끝나고 이제부터는 그 코다 이키나라고 해서 말총처럼 쭉 뻗치고 이쪽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침 가지고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깊이가 꽤 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침 찌르면서 좀 느낌을 가지고 찌르다 보면 괜찮습니다. 잘 안 찔러집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인체가 참 물하고 살하고 뭐 별거 없네요. 그렇죠. 막 쑤셔도 괜찮은. 예, 됐습니다. 예, 수고.